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보죠.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오자구도로 당권 레이스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찬탄파와 반탄파 간의 계파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송은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이나 당원을 상대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힘을 모으는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자, 하민경 대변인, 일단 전당대회에 나선 당대표 후보자 5분인데, 자, 송은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선 거죠? 이제 당대표 후보자들이 이제 계속 이제 언론에 인터뷰 등을 하면서 네.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혁신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선 당대표 이제 대행 입장에서는 같이 좀 이렇게 합쳐져야 되고 야당으로서 좀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을 막아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로 저희 당이 쪼개지는 것은 좀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후보들이 나오셔서 경쟁을 하시겠지만 이게 정말로 선의 경쟁이었으면 좋겠다. 뭐 누구를 다 내가 대표가 되면 누구를 다 내쫓겠다. 이런 이제 그런 취지의 저는 이제 의견 네. 이런 발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후보로 나선 5명의 면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직전 대선 후보였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 장동혁 의원, 조경태 의원, 주진우 의원. 자, 현역 의원 4명과 전직 장관 1분인데 성추원 부의장이 보시기엔 이 5분 가운데 어떤 분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걸로 네.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는 직전 대선의 후보였기 때문에 그 후광 효과가 있고 전국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전국 조직을 한번 운영했던 또 경험이 쌓여 있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점을 갖고 있고 지금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구주류 세력, 그러니까 친윤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금 당원 구조 자체가 뭔가 이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뭔가 그 친윤 세력들에 좀 치우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파 의원들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그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보다는 장동혁,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문제는 아마 두 분의 갈등이 아마 좀 도화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같은 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미묘하게 또 갈등이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친윤 세력과 김문수 후보는 그 대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좀 뭔가 결을 달리했던 네. 부분 때문에 지금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고 그렇다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두 후보가 아마 서로 견제를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마 혁신파 후보들보다는 두 후보의 1위 경쟁, 2위 경쟁을 하다가 거기서 아마 좀 갈등이 좀 불거지는 모습, 거기서 아마 좀 더 뭐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두 후보가 1위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 하민경 대변인이 일단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만 놓고 보면 자, 두 분의 결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약간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생각 아니겠어요? 이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엊그제 이 보수 유튜버들이 공동 주최한 이른바 보수 유튜버 면접에 나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면회 가겠다. 만약에 내가 당선이 돼서 이 국민의힘이 극우당이 됐다 그러면 아닌 사람은 떠나라.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거든요. 어느 쪽에 더 속계십니까? 함 대변인은. 저는 일단 선관위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좀 결이 다르시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희가 예비 이제 경선도 치르게 됩니다. 네. 곧 이제 4분의 후보를 먼저 이제 추리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얘기하셨던 그런 의견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책임 당원 50% 네. 그리고 국민 50%로 저희가 이번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컷오프를 일단 하죠. 예, 네. 그래서 그때 좀 선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럼 선택이 될까요? 거기서?
글쎄요, 두 분이 다 저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네. 분만 저희가 떨어지게 되는 거라서요. 네. 아마 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어떻게 본인의 의사를 드러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시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지원 전실위원, 송원석 대표의 당부, 우리 당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 이 얘기가 이 두 분을 겨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와서 무슨 탄핵 찬성이나 무슨 계엄에 대한 반성 이런 언급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보면은 지금도 이제 두 분의 생각은 역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고 또 국민의힘에 그나마 있던 이제 중도층 당심도 관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이제 당의 강성 지지층이 표심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뭐 주자들이 다 잘 알고 있고 네. 또 여기에 철저하게 맞춰서 장동혁 의원도 그렇고 이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원석 대표의 당부가 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문수 전 장관만 해도 지금 전환기 씨 관련한 이른바 그 극우 논란은 극좌파들이 만든 프레임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크게 구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어제 이제 그 장동혁 의원이 이제 전환기 씨 등이 주최한 그 유튜브 토론회에 나와서는 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재명 정부와 싸울 마음이 없는 인사들은 당에서 나가달라든지 뭐 이런 발언을 하신 걸 보면은 여전히 이제 강성 지지층 위주의 표심 공략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성추현 부의장이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혁신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탄핵의 찬파끼리 단일화를 해야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단일화를 해서 뭐 안철수 의원이 됐든 뭐 조경태 의원이 됐든 그리고 뭐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외곽에서 또 지원을 하겠죠. 네. 그런 목소리를 다 똘똘 뭉쳐서 하나로 해도 저는 이기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좀 반전의 카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전 변수는 오히려 이쪽 혁신파들의 단일화에 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 주류 측의 뭐 분열이나 아니면 전환길 씨의 역할이 의외로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그 대선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은 김용태 비대위나 윤희숙 혁신위를 거치면서 조금씩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로부터 잘못으로부터 반성을 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환길 씨의 등장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환길 씨의 이런 극우적 발언들, 뭐 부정선거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고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려하는 보수 지층 분명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이 혁신파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쪽에 아무래도 여기에 힘을 좀 실어줘야겠다는 목소리가 저는 의외로 실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일단 단일화를 하고 이 극우적 흐름에 의한 반작용으로서 뭔가 호재를 좀 노려보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 하민경 대변인 선거관리위원이시잖아요. 자, 그리고 후보들이 이런 보수 유튜버들한테 나가서 이 사실상의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허용해도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저는 면접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름은 토론회죠. 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이 과정에서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선택을 해서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선관위에서 이제 하면 안 되는 그런 선거 운동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걸 약간 우회적으로 하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선관위원 저는 이제 1개 위원이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나가서 하는 발언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선관위에서 지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김어준 씨의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나갔다고 이 자체를 막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현역 의원들도 달려가서 이제 방송에 출연하지 못해서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김어준 씨 영향력이 상당히 세지만 네. 그 부분을 문제 삼는 민주당원들이 사실 없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극좌라고 저희가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전당대회에서도 저희 후보들이 이제 나가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제재하려고 저희 선관위가 공정하게 있는 것이니까요. 한번 잘 선입견 없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진호 선수님, 자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기로 선언한 데 이어서 자 친한계 의원들도 사실상 이 잘 움직임이 없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당초 예상은 뭔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가 네. 이제 뭔가 쇄신파 후보들을 좀 지원할 것이다. 그렇죠. 되게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두문 불출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역시 이제 그 지금 한 전 대표 측의 생각은 뭔가 지금의 전당대회가 상당히 그 뭔가 지지층이 축소된 상태에서 이를테면 좀 그들만의 리그 같은 성격으로 치러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네.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좀 긴 호흡으로 사실 당 쇄신의 체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친한계 쪽 인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내란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당 주류 현역 의원들로 수사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전당대회 이후에 또 한 번의 당 개편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큰 틀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뭔가 친윤 대 친한이라는 그런 계파 갈등 구도가 되기보다는 네. 강성이냐 혁신이냐라는 이런 이제 쇄신 구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한동훈계가 쇄신 혁신파라기보다는 뭔가 당내 한 계파처럼 이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전당대회에서 그 지금 당 혁신파들도 뭔가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선이 좀 어려워진 국면에 있는 그 당대표보다는 최고위원회 혁신파 후보들을 좀 간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송치훈 부의장이 보기에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은 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나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당원 구도 자체가 네. 뭔가 혁신파가 좀 소수거든요. 일단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혹시나 바람을 일으켜서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의 전망이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지방선거에 패배할 경우 또다시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불출마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타당이긴 합니다만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섰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리한 상황 속에서 혁신파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시너지를 그나마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팬덤을 갖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뒤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조경태 의원이 됐든 안철수 의원이 됐든 아무리 뒤 후방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팬덤이 오롯이 전달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뛰어들어서 본인이 뭔가 희생을 하고 뭐 본인이 평가를 받고 혹시나 지더라도 그래도 난 끝까지 혁신의 목소리를 냈다. 당이 우경화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전 더 필요하다고 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비둬서 불출마를 함으로 인해서 우경화되고 좀 더 극우적 선명한 목소리만 내는 사람이 당선이 될 경우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당이 돌이킬 수 없이 많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을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판단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부족한 판단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이번 전당대회 자, 당대표만 뽑는 게 아니죠. 최고위원도 뽑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간의 경쟁도 시작됐는데요. 현역 의원들의 출마가 뜸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현역 의원들이 등장하면서 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신동욱,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 과정에서 이 사람을 언급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환길 한 사람을 가지고 그분이 저희 당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이 됐다라든지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다만 전환길 씨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제가 보기엔 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평론하기 어렵습니다. 2005년 대구 유신학원에서 한국 지리와 국사 수업을 듣던 제자 우재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은 분명한 잘못이며 결코 가벼운 잘못도 아닙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을 아끼던 모습으로 이제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민경 대변인, 이 전환기 씨 극우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후보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환기 씨 논란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신동욱 의원님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은 네. 아마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전환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재준 의원이 얘기를 하신 것은 이제 본인이 또 출마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뭐 친한계 이런 얘기들이 또 따라다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당에 좀 극우라고 칭해지는 그분들은 좀 배제를 시키고 당이 좀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미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특검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민주당에서는 지금 여당이 된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야당인 것처럼 이제 뭐 미국 그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야당에 대한 협치가 사실 없이 민주당 홀로도 잘한다라고 한다면 야당이 정말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야당이 필요하고 야당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전환길 씨에 대한 뭐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극우에 대한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누가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을 이끌 후보로서 적합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네. 당원들도 하나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성추현 부의장이시기 보시기에도 네네.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 전환길 씨가 최대 이슈가 되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전환길 씨의 입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하던 메시지를 거의 스피커로서 전달하는 게 전환길 씨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이기 때문에 전환길 씨의 이런 극우적 발언들, 당을 다시 되돌리는 여전히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여전히 개몽령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지지난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떠올려 보면 윤석열 정부 때 치러졌던 전당대회 때는 막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 연판장 돌리고 그랬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당의 위기 상황이었을 때는 왜 아무도 연판장을 돌리기는커녕 왜 의사표시를 안 하죠? 전환길 씨가 말하는 대로 당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왜 없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도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 뭐 비상계엄에 정당했다고 하는 사람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 그 얘기까지 동의합니다. 그 얘기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만으로 지금 당을 운영할 겁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안고 가자는 사람들은 지금 당권만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정말 국민의힘 수권 정당으로서 뭔가 보수 정당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전환길 씨가 절연해야 된다. 전환길 씨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당권을 바라지 않더라도 당권을 뭔가 하기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전환길 씨가 이끌고 있는 그 극우적인 강성 지지층이 좀 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저들과 절연해야 된다는 그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현역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안 보이는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원 후보 중에 현역 의원 아까 뭐 앵커께서 좀 그래도 늘어났다고는 합니다만 네. 원외 인사들만 넘쳐나잖아요. 그래도 107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배지들이 있는데 왜 아무도 이런 역할들을 안 하는지 전 타당입니다만 국민의힘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초선원들 배지 달 자격이 있는지 전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박진호 선수 의원. 그런데 양양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출마 선언 예고했다가 또 최고위원회 나온다고 그래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제 공식적인 명분은 윤 어게인 지도부 탄생과 국민의힘의 분당을 막기 위해서 이제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한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이제 그 자신을 비롯해서 조경태나 안철수 의원 같은 이제 이른바 그 혁신 후보 쪽에서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적다. 그런 판단이라면은 오히려 이제 최고위원 역할을 토대로 해서 뭔가 당의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뭐 현실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양양자 당대표 전 의원이 지금 당대표 당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때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최고위원 선출할 때는 이 4위까지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네. 4위 득표자 대신에 이제 여성 후보 중에 최다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성 후보자 중에 최고 득표를 좀 노리는 면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하민경 대변인이 선관위 대변인도 지금 겸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최고위원 나오신 후보들 가운데 15명 가운데 4명을 탈락시켰더라고요. 예. 강성현, 김소연, 류여혜, 황시혁 후보인데 이 두 분들은 뭐 본인이 원해서 탈락한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탈락시켰다고 그래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일단은 15분이나 되는 분들이 네. 이제 최고위원 후보에 이제 하셨고, 저희가 이제 선관위에서도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제 당의 신뢰를 좀 추락시켰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징계를 과거에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가 이제 뭐 탈당을 권유했다라는 그 이상의 뭐 이제 제명 징계라든지 이렇게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출마할 수 없다라는 그런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근거를 했고요. 또 인지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이렇게 뽑힐 이제 네. 가능성이 좀 적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서류에서 이제 심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